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내린 여러분들 가르쳐주면서 내린 소개를 학생들 지루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58회 나라사랑인가요? 나라사랑 스피치 보령 대회를 축하드리고요. 그 열대야 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그 보령 저희청년맹 가족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도본부협의회장 성명 최관수 귀하를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 대회에서 주최하는 제58회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 대회를 심사위원으로 입적한 2021년 8월 11일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 지회 회장 양수연. 다음 보령시청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충청남부 보령교육청 장학사 구경미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보령경찰서 CCTV 관제팀 팀장 이재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피부과 원장 오명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회장 양수연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회원 여러분 또한 지도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연맹이 주최하는 제58회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 대회는 통일 후세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올바른 통일의 길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보령시 예선에 참가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이 국리민북과 자유소, 평화통일 등에 관한 주제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소년 여러분은 이미 통일시대의 주역이자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제로서
여러분이 거시적인 역량을 키우고 정식적 의지를 확고히 다져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영원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전후 세대인 학생들을 통해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안일과 평화를 위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거부하는 자세를 버리고 통일의 주체가 자신임을 인식하고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실 일을 당부드리면서 학창시절 여러분 모두의 또 다른 경험이고 또 하나의 추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활기찬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유통일연맹 회장 양수연. 그런데도 오늘 나라사랑 스피치자를 배치하고 계신 양수연 우리 회장님께 진심에서 감사하다는 말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통일연맹 회장이 계속 남자가 하던 자리입니다. 그것도 유력한 분들이. 그런데 우리 양수연 회장 여성이면서도 이 자리를 맡으셔서 얼마나 훌륭히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양수연 회장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수연 회장께 좀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을 합니다. 스피치라는 얘기가 바로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답답한 겁니다. 그 병 별로 걸려야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엉뚱한 도로또가 뜨고 있습니다. 왜? 소통하기 위해서 도로또라도 들으면서 사려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돈 벌어요, 지금. 이렇게 소통 안 하고 소통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학생들이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지도실 교사님들도 나오셨습니다. 정말로 지도실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오늘의 스피치와 내일의 여러분들의 영광을 약속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도 덥고 하는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우리 같이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가실 때 새우젓하고 오징어젓하고 우리 이천매장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자유통일연맹 보령시. 오늘 이 귀한 자리, 사실 보령의 하게 되었습니다. 양수연 회장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1972년에 병상에서 말입니다. 한국의 기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한국의 효정신에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예의 흑인 운동세였어. 그분이 어떤 일을 앞에 놓고서 서희라고는 그 장군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 속에는 신의가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한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중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상, 국회의원상, 충청남도 도의회 의장상, 보령경찰서장상, 보령시의 의장상, 그리고 장려상에는 3명인데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 지회회장상이 2명, 장려상 최진복 변호사상 1명,
그 다음에 지도상입니다. 이상으로 개식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추천받은 순서에 따라 스피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떨리지 않게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일제 침략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36년간 나라 없는 서러움을 갖고 살았으며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한민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해방 후 세워진 주체제는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이라는 나라명을 갖고 신탁통치 후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나라의 기틀이 세워졌습니다. 주동강이가 된 나라를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북쪽에서 도발하여 비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동강이 난 나라를 이제 외세의 도움 없이 정말로 한민족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합심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려면 우리 청소년은 어떤 행동,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북한에 대한 시선 바꾸기입니다. 북한의 청소년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BTS, 북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아이돌처럼 북한에는 보람보험단이 있으며 스포츠와 드라마도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바로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버리기입니다. 통일해봤자 북한 경제 끌어올리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북한이랑 통일해봤자 한민족으로 다시 맞춰가기도 힘들고 그냥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분단 비용이 없어지고 국방비 감소, 평화 상태, 6.25 이것까지 상당한 자원, 이산가족 상봉, 장점이 정말로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북한과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경계심도 줄어들고 통일 후에 힘든 순간이 와도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교나 가정에서 1인 1그룹 무궁화 가꾸기를 통하여 민족의식을 키우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받을 때 무궁화를 보면 눈병이 나고 눈이 멀어버린다는 콧소문을 퍼뜨려 무궁화를 뽑아 없애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물이 한 나라에 얼이 담겨 있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압받은 식물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이런 무궁화 가꾸기를 통하여 민족의식, 민족의 문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무궁화 가꾸기를 한다면 꽃을 키우는 과정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브러의 리컨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개를 죽인다고 아물지 않는다. 우리가 6.25 상처를 북한한테 복수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상처는 더 생기고 이전의 상처는 더욱더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을 한다면 상처는 천천히 조금씩 아물어가고 이런 상처가 생긴 일 또한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지구상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봉쇄와 억압으로 코로나 극복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인민 탄압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합니다. 코로나는 과거의 역병어 같은 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지역 소개령과 억압으로 주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북에도 도움의 손길을 주어 같이 한민족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 청소년들과 함께 강력하게 국민을 위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만년의 역사, 수없이 많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 나라가 통일되고 또 지도자를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혁명이란 이름으로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찬란한 문화가 발전했던 조선이란 나라는 지도자의 무능으로 외세의 침탈에 의해 주권을 잃고 또 외세에 의해 해방되었지만 나라가 둘로 다시금 나누어진 대한민국. 외세에 의해 나누어져 서로의 사상과 이념이 달라 다시 내란, 즉 한국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역사 속의 시간이 묻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아직도 겨누고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많은 백성들을 고통 속에 내모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은 지도자의 마음과 다른가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이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 차량 및 선박 산업, 어느 것 하나 뒤질 것 없이 세계 속의 지도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금 잡아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70여 년을 서로 적으로 맞대하고 있는 우리 같은 민족끼리 통일을 논할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어린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서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에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멋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민족으로 통일이 된다면 마음의 아픔으로 가슴이 무드러지고 서로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 확장 및 인구 증가입니다. 지금은 사면이 바다와 같은 남한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가 되어 국가의 면적이 배가 되고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풍부한 노동력이 증원되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 일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풍부한 자원으로 경제가 발전될 것입니다. 셋째로 통일한국이 된다면 국방 예산이 줄어들고 국방비로 소요됐던 세금을 남북한의 경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빈부차로 인하여 북한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몇몇 빼고는 극심한 빈곤과 곤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치안 문제가 증가할 것입니다. 많은 통일 한반도의 경제력이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지역적, 문화적, 이념적 갈증까지 한반도에 남아있다면 치안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마르고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해 못지않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도움의 손길을 주어 다음 세대에 웃으며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힘든 것을 참고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은 얼마나 힘들까요? 인터넷 등 TV에 대통령께서 북에 백신 등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북에게 퍼주는 정책을 쓴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주역이 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적대적인 관계는 일반 국민이 아닌 특수계층의 적대적 관계라 말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만이라도 대한민국 도움의 손길이 국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양보해 빠른 시일 내 한 민족으로 통일이 되어 세계 속에 튼튼한 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연도입니다. 지금 연도가 2021년도이죠. 우리는 2021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는 아직 1953년 전쟁이 끝나 휴전 상태인 한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 또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한반도를 그저 각자의 길을 걷는 서로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그 부속 도서를 말합니다. 하나의 한반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언론에서는 금방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탕 발린 말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매년 6월 국가보훈의 달로 여러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습니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안 좋은 편견은 없애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통일 교육을 계속 받는다고 통일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오히려 이러한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자라온 요즘 청소년들과 20, 30대 청년들은 통일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통일 비용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중심이 될 이 시대 청년들이 통일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돌아버린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통일에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더욱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더욱 홍보하고 알린다고 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감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돌아선 20, 30대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지체하면 통일이라는 꿈은 늦게나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핵심인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이산가족을 위해 희망을 놓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비록 단 하나의 가족만이 남았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너무 정부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충분히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통일이 된 후 행복하게 살 나 자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통일이라는 애벌레입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 분명 아름다운 통일 나비가 되어 세상을 훨훨 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도자인 왕과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처참한 몰골과 피비린내 나는 소용돌이에 36년이란 시간을 억압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생활이었다는 것을
TV가 책으로 접했습니다.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바로 일제 침략 시기 꽃다운 어린 소녀가 강제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겪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에 빠져들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라를 찾고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어느 누구 하나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위로의 말 못 듣고 숨어 지내는 그 삶이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남의 고통을 위로 못해주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천대받는 사람으로 여긴단 말입니까? 영화 속의 할머니는 참다 못해 유엔에 가셔서 호소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슬프고 강렬한 외침을 듣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및 세계 곳곳에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제 침략 시기에 피해당하신 여러 할머니들을 잊지 말고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세워진 소녀상입니다. 일본은 그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철거 요청하는 것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이런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의 상징물이었으며 1992년 수요 시위가 시작되고 20년이 지나 수요 집회 1000회째인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소녀상은 높이 130cm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에 손을 움켜쥔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 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옆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는데 이는 소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되새기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집회가 왜 20년이 넘도록 진행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공감해보라는 자리입니다. 대부분 조선의 14세에서 16세의 소녀들이 만주로 끌려가 일본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합니다. 정말로 끔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살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이것은 힘에 의한 것이지 이성적이고 도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거와 관련되어 우리나라의 큰 도시 서울, 부산 지사 2분이 사직하고 한 분은 자살을 하였습니다. 선거를 떠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저 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울부짖음을 피해 호소인으로 했다 하여 요직에서 물러났다고 들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인식을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말로는 더 이상 하기 어려운 모 국회의원의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할머니를 우리가 위로하지 못하고 개인의 살해사욕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기본권마저 무너져버린 처참한 일들은 국가의 틀이 무너져 외세 침략을 당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시는 국가의 틀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마음의 치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초등학교 3학년 김서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독재 국가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에서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북한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김정은 총비서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이 집권을 하는 부자 세습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권 체제에 반기를 들거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가족일지라도 처형을 하거나 정치인 수용소에 가두는 등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바른 말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나라가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서 바꿀 수 있는 국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초반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독재를 하려고 하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물러내고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했었죠. 이처럼 나라가 제 일을 못할 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민들은 무엇이 참이고 참이 아닌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하지요. 그렇기 위해 국민들은 조금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똑똑해져야 한다는 뜻은 IQ를 높이거나 단순 계산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시야를 더 넓혀 국내 정세보다는 국외 정세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얀마, 홍콩, 민주화 운동을 보면 제가 역사 속 한 페이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민주화 운동을 한 적이 있었고 끝내 성공을 이루어내어 오늘날 많은 나라들의 민주화 운동의 본보기가 되었죠. 그렇다고 자신의 의무도 다하지 못하면서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건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그때 국민들의 힘이 더 강해진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국가를 튼튼하게 만드는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의 시 개천여자중학교 1학년 김효연. BTS 전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BTS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이젠 전 세계는 하나의 타임존이 되어 다같이 숨을 쉬고 소통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BTS도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반도를 끊어놓은 휴전선입니다. 60년 넘게 철의 장막을 치고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한 채 소통을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작은 섬나라에서도 울려 퍼졌던 BTS의 노래를 자동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우리와 한 픽줄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들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도 소통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눈을 뻥뻥 닫아걸고 오직 체제 수호에만 급급하여 군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한 채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하니 우리가 바라는 민족화합의 꿈, 평화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이 양파 두 주먹 불끈 뛰며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나의 희망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도 한류의 바람이 살랑살랑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대학생과 부유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K-팝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한 문화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소통을 하고 싶고 하나가 되길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꿈에 그리던 통일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총칼이 아닌 한류의 바람이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평화 통일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 중학생이라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반쪽이 아니라 하나가 더 강하다는 것을. 평화 통일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한류의 바람이 조금씩 북한에 들어간다면 봄비가 땅속으로 가만히 스며들어 생명을 소생시키듯 그렇게 천천히 조용하고 평화롭게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이해해서 여러분 앞에 강력히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꿈꿔봅니다. 평양광장에서 북한 주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K-팝을 들으며 소통을 하는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말입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꼭 오겠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천 서중학교 3학년 이주인 연사 나와서 해주십시오. 대천서중학교 3학년 이수인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은 우리의 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북한이라는 집단은 GDP나 GNP와 같은 경제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을 본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중장거리 미사일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전쟁처럼 이산가족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입니다. 위아래 층간에 층간소음만 생겨도 서로 원수가 되는 마당에 실제로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화합이 가능할까요? 무력으로 통일을 한다면 갈등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폐허가 된 국토를 정상화하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생각하면 우린 통일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북 통신선 연결 등 남과 북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사가 최근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상호 간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해 주어야 합니다.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상호 간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해 준다면 국가와 국가가 자주 교류하고 서로 이해와 화합이 이루어져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제 북한을 아주 먼 이북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내가 만든다 라는 주인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대중화라는 특징입니다. 익명성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긴 채 무책임하게 살아가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타인에게 미룬다면 타인 또한 좋아할 리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해보려는 도전정신과 의욕적인 청소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큰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주변의 이웃 등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자신의 성장과 국가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이는 결코 통일이라는 과업을 성취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일은 한반도의 발전과 국민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은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등 큰 타격은 있겠지만 통일은 우리나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나라의 숙명과도 같은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큰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안정된 국가와 평화를 물려주기 위해 우린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중학교 김소효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하지만 저는 삼면이 바다가 아닌 사면이 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연이 준 삼면의 바다, 사상과 이념이 만들어 놓은 남과 북의 사면의 바다, 남과 북의 경계선 바다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암흑의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왜 조상이 물려준 대한민국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분단국가가 되고 스스로 한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통일한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양보를 미덕이라고 가르치고 외치면서 정작 양보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 탈법과 입법을 몰래 저지르는 사람이 많은 우리 사회가 과연 통일의 의지가 있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통일은 생각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원행일치란 말을 듣고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언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서로 화해와 사랑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자 그렇게 약속해놓고 지금 북에서는 핵탄두를 만들고 자력갱생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을 억압과 탄압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통일을 위한 준비란 말입니까? 이는 통일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전쟁을 통한 통일이란 말입니까? 지금이 삼국시대 말을 타고 칼과 죽창을 이용한 전쟁입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닌 핵탄두를 이용한 버튼 전쟁입니다. 한나라의 국민이 모두 몰살당하는 그런 전쟁이란 말입니다. 어찌 이것이 통일이란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평화통일을 말합니다. 통일한국은 전쟁이 아닌武力을 사용치 않고 상호 합의하여 하는 평화적 통일을 말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와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서로 진실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대화와 교류를 해야 합니다. 특정 소수만을 위한 대화와 교류가 아닌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대비해 분단으로 변질된 우리의 말과 글을 서로 연구하고 다듬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나라가 굳건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말과 글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독자적인 말과 글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찬란한 문화와 나라의 발전은 바로 말과 글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서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학교 및 사회가 다른 말과 글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 아이들을 위한 모금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극소수의 계층만 국위를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와 함께할 북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한국의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분단은 70여 년 전 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초고속화 시대에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많은 고통과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 그 어느 것보다 더 간절하게 통일된 대한민국 되자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설왕설래한단 말입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즉,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민주주의랍니다. 이런 민주주의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등 어른들의 세계에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청소인 우리는 정규 회장 선거, 반장 선거, 청소 당번 정하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한국에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리셨을 때 5.18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무고한 시민 총 7,200여 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참혹한 날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고 그 날만 생각하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겐 크나큰 아픔이자 지금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던 계기가 되었죠. 이런 우리의 과거와 유사한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에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 사망자도 있다는 것을 방송 등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어찌 적이 아닌 자국민에게 군인이 총을 겨눌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중요한 사실은 미얀마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승려들이 미얀마 유혈 사태로 인해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승려들 중 일부는 군부를 지지하며 다른 일부는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군부는 시위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과 총기를 겨눈 것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평범한 가정집에 쳐들어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부가 이토록 같은 민족인 시위대를 향해 총구리를 겨누고 조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년 안에 열려야 하는 민주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부는 민주선거를 하자는 문민정부의 지침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군부의 총에 맞은 어린 소녀는 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었으며 과자를 팔며 내 알을 먹어 살던 한 숲의 가장은 산채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처참한 날 미얀마 군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같은 날 밤 미얀마 군부는 하얀색색의 불꽃을 하늘에 퍼뜨렸습니다. 이 날은 미얀마의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들은 모두 흰색의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맨 채 레드카펫을 밟았으며 그 흰색의 정장에는 미얀마 시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날은 그저 그들만의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라는 평화를 외치고 있었고 인구의 90%가 불교 신자인 미얀마가 부활절 달걀에 세이브 미얀마라는 글씨를 적으며 현중의 힘 하나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얀마 시위대는 비폭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군부에 저항하는 여러 형태의 시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는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칠 수 있기에 비폭력 시위를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해방을 위해 비폭력 저항운동을 한 것을 노래로 삼아 지금 미얀마에서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더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분노하고 울부짖으며 저들을 향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후원, 챌린지 참여 등 우리가 작은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미얀마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디 작은 시민들의 힘을 모아 민주주의라는 큰 가능성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총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꼭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픈 민주주의가 있듯이 미얀마의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잠깐 없으셔요. 그러면 우리 분회에 최호영 가수가 계세요. 정식 가수세요. 최호영 우리 분회장님이신데 가수 최호영 씨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가수 최호영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갈매기 나르는 내 고향 대천 바다 푸른 물결 춤을 추는 곳 모래사장 저 연인을 정다운 웃음소리 한여름의 모두 축제 세계적인 우리 축제 천년지기 친구야 잊지 말자 멋진 추억들 내 고향아 대천아 갈매기 나르는 내 고향 대천바다 하얀 파도 춤을 추는 곳 모래사장 저 연인들
정겨운 웃음소리 한여름의 모두 축제 세계적인 우리 축제 너와 나는 친구야 잊지 말자 멋진 추억을 세계인의 모두 축제를 잊지 말자 멋진 추억들 세계인의 모두 축제를 감사합니다. 사부곡이 있습니다. 사부곡. 생각할수 아버지부 노래곡. 아버지를 생각하는 노래인데요.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면 나라. 그 사람 찾아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신 한나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도 세상에 남은 자식 걱정하시며 애태우시는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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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육자가 한 장을 들고 나보니 6.25 날에 집회하고 운전벌식이 웬 말이요. 십자가 한 장을 들고 나보냐 7월이라 칠성날에 전후 징녀가 좋으시고 여덟의 팔자를 들고 보니 팔자에 없는 님을 만나 그 생문이 활짝 열렸구나. 마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긴 시간, 지루한 시간인데 지루한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유익한 마음으로 여기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웅변대회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의 주장 발표대회, 또 그 다음에 나의 스피치 대회, 스피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 여러분들의 언어의 정의가 형성돼야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주신 그 지도교사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수고하신 분들께 우선 또 인사를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피부가 좀 부스럼나고 오늘 아까 양서 회장님께서 효를 얘기하셨어요. 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의 효 사상에게 경배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우리 이번에 여름에 땀 흘리면서 효 교육 1급 지도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여기 와 계시네요. 황혜수 강사님 한번 박수 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각각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 연사로서 나와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자리에 서 있네요. 사실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호명되는 연사는 관상으로 나와 호명되는 대로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시 지혜 회장 양수연. 사진 한번 찍으시죠. 그냥 가운데 쓰시고. 네.
더 잘하면 되지. 하나, 둘, 셋. 아까 우선 좀 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한국 나라 사랑 시대의 고령시대에서 언어 정립과 본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법무법인 대한선호협의회 변호사 최진복. 네, 박수 한번 할까? 잘했습니다. 엄마 동생 같은데. 그래서 나라사랑 스피치 고령시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본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국회의원 김태흠. 축하합니다. 우수상 소속 고령중 2년 성명 한도희. 이 사람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제50 2021년 8월 11일 충청남도 도의회장 김명선. 이거 상자 안 바뀌었어. 이름 다른 사람하고 바뀌었어. 이름. 박주영. 이 사람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제58회 고령경찰서 총경 조성수. 한국자유총연맹 고령시 지회에서 주최하는 제58회 전국 나라 사랑 스피치 고령 예선대회 상장 최우수상 소속 대천 서중 3년 성명 김서현. 이 사람은 한국자유총연맹 고령시 지회에서 주최하는 제58회 전국 나라 사랑 스피치 고령 예선대회에서 고령시장 김동일. 다음에 뒤에 있어야 돼. 양이 사장님 가서 쓰세요. 표정들이 안 좋아. 하나, 둘, 셋, 화이팅! 다들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회에 나와서 후련했고 상을 타게 되어서 뜻깊고 의미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대회로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